안녕하세요. 저는 소방 단기에서 소방학, 소방법규를 맡은 대표 강사 김동준입니다. 2025년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은 2025년 소방직 채용 시험 커리큘럼 소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소방학 개론 소방법규를 고득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2025년 소방직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22년부터 변경된 채용시험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앞으로 소방학개론 소방법규가 어떻게 나올지 방향성, 즉 어떻게 준비해야만 고득점이 받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2024년도 소방직 채용시험 이슈 3가지, 두 번째, 2025년 시험 정보를 위한 2가지 포인트, 세 번째, 2025년 김동준 소방 합격 커리큘럼, 네 번째 마무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기준 소방직 채용시험 이슈 3가지입니다. 소방직 채용시험 현재 크게 이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 축소로 인한 고득점 몰림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비중이 높아졌다. 가열 현상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 오류로 인한 모두 정답 처리로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과목 축소로 인한 고득점 몰림 현상이 됩니다. 상당히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소방청의 소방직 채용시험을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과목도 축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5과목에 3과목으로 축소되었고요. 문항수도 약간의 변경도 있었습니다. 경체는 또 2과목으로 축소되는 것도 있었고 문항수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목 축소로 인한 검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사라든지 영어라든지 검정제가 도입되었고요. 또한 가산점 제도가 종전에는 필기에 적용된 반면에 지금 현재는 최종에 적용되도록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필기, 체력, 면접 각 가정별 그 합산 비율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라든지 여러 방법이라든지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소방직 채용시험은 다수의 수험생 분들이 고득점 몰림 현상을 겪고 있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025년도 마찬가지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험 대비 과목별 시험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수대도 좀 더 상승된 걸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는 2024년도는 문항수가 조금 쉬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점수대가 형성된 걸로 보였습니다. 2024년도 소방직 채용시험 데이터를 보자면 물론 소방 단기 풀 서비스 5차 취합 기준이 됩니다. 1배수 필기 성적 평균인데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 공채는 92.4, 소방 관계 법규는 97점입니다. 공채연은 92.7,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98점이고요. 경채는 전체입니다. 소방학개론 93.2, 관계법규는 95.7로서 1배수 평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항수가 좀 더 쉽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밀조밀하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즉 현재 합격을 하려면 많이 틀려도 소방학개론 법규에서 2-3개 정도 틀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득점 안에서도 사실은 필기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50%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필기시험에서 고득점 몰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남은 2가지인 체력과 면접 시험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가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시험 경우에 체력 시험에서 등수가 뒤집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였다시피 풀 서비스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통계를 보면 1배수 인원 중 체력 시험 이후에 1배수 안에 남아있는 비율이 남아있는 비율입니다. 남자는 46%, 약
공채입니다. 여자는 47%, 9급은 62% 남자, 9급 여자는 43%, 구조 남자는 58%인데 약 한 반 정도가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보면 2000 역전비를 보게 역전비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공채는 남자는 53%, 여자는 52%, 9급은 38% 남자, 여자는 57%, 구조 또한 42%입니다. 결국은 체력 점수로 역전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50%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변별력보다는 체력시험으로서 변별력이 더 커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입장만 같이 되어버린 필기시험은 만점 가까이 받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채 수험생에 해당되는 가산점의 경우는 2024년도 수험생 기준을 보게 되면 90% 이상이 4에서 5% 몰려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이는 시험을 준비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은 일배수하는 90%가 4에서 5%, 가산점이 없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 오류로 인한 전원 정답체 논란입니다. 매년 과거에도 소방직 시험 출제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편이고요. 그럼 이번처럼 시험 범위에 대한 논란은 다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험 범위가 벗어나서 모두 정답체 처리된 것은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미칠 거라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험 범위 안에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시험 범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수험생들이 등수, 변동, 또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을 겪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소방직 채용 필기 시험은 무조건 고득점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가산점도 90% 이상이 4, 5%니까 모든 수험생들은 4에 5%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득점 체력을 받지 않으면 등수 역전이 쉬운 상황이고요. 또 변수가 많은 면접 시험 또한 잘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 시험 3가지를 필기와 체력과 면접을 다 모두 잘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시험의 희망을 본다라면 문제 수준이 높여가지고 필기 변별이 올라갈 것 같고요. 또한 문제 검수 프로세스 개선으로서 문제 오류가 없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예를 들어서 내년 시험은 지금보다 더 고득점이 몰릴 것 같고요. 체력 시험도 고득점 평준화되어서 변별력을 면접으로만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합격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2025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2024년 출제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시험 범위의 필수 이론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딱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당위성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필수 이론들을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면서 주요 개념으로부터 응용된 심화 문제까지 선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시로 이번 복사열에 관한 문제로 출제된 23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심화적 부분까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25년 시험 정복을 위한 합격을 위한 멋진 소방관이 되기 위한 수험 포인트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 우선순위 변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력 시험 준비입니다. 첫 번째 학습 우선순위 변경을 보면 이번 24년 시험에서 크게 이슈된 부분은 시험 범위를 주어지고 시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정답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논란거리로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은 지금까지 출제 경량인 최다 기출 부분 위주로 출제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험 범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출제하여서 오류를 줄이는 노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출제 범위표에 맞도록 출제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각 연소 화제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각 골고루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년 합격 커리큘럼에서는 기존의 최다 기출 위주, 즉 연소 화제 이 순서가 아닌 법령상, 예규상 규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법령상 그대로 있는 부분을 범위와 시험 범위와 똑같이 책을 구성해서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방 시장에서는 출제비 높은 연소 화제 소화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덜 기출되었던 부분은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범위가 명확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25년 대비하는 소방 커리큘럼에서는 우선순위를 기존과 다르게 바로 시험 범위에 포커싱을 두었습니다. 기출된 부분이 출제 범위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던 부분도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소방학 개론의 경우에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별표 5의 시험 범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파트입니다. 소방 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입니다. 각 파트별로 중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분 출제가 좀 다소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출제 범위에 맞도록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소방관계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3, 공채 별표 5는 경채는 5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험 범위 내에 맞도록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론학습 과정입니다. 시험 범위 내에 명시된 이론들을 우선순위로 필수 학습하고 그 이후에 명시된 부분에서 확장된 이론을 수업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문풀 과정들도 똑같이 시험 범위와 동일하게 단원을 구성해서 기출 문제를 먼저 학습한 뒤 내용을 확장해서 응용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대다수 수험생들이 몰랐던 열유속 같은 문제가 나왔으니 시험 범위 내의 주요 키워드와 연관되는 심화 문제들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 관련 심화 문제들로 문풀 과정에 다루어서 최대한 심화 문제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위해 기본서와 각 문제집 전체 부분을 리뉴얼을 진행하고 각 커리큘럼별 목적에 맞게 개편해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력시험 준비 컨텐츠 진행입니다. 소방청에서 답변한 것처럼 2027년 이전까지는 기존 체력시험 과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력시험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체력시험이야말로 정답이 나와 있는 시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합격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재도전한 분들이라면 25년 시험에서 미리 체력을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률 높이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체력을 하면서 저 수준 또한 올리고 여러분 또한 같이 올리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체력이 약하지만 같이 체력을 재가면서 학원 다니면서 준비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력 쿠폰 확장입니다. 기존에 요청이 많았던 체력 쿠폰을 기존에는 문풀 교재만 들어갔는데 지금 기본부터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 저희 연계된 체력학원에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체력 한 달 전에 준비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필기 끝나고 준비한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체력은 필기 시험 전부터 시험 준비와 동시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5년 소방 합격을 위해 진행될 김동준 소방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그 다음 기초는 입문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인원, 그 다음에 압축 정리, 그 다음에 기출 마스터, 객관식, 디딤돌, 동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수험생에 필요한 특강은
그때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걸 보고 상황에 맞도록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총 7단계이고요. 5개의 필수 과정과 2개의 선택 과정, 그리고 테마 특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기초 입문 특강은 소방학, 소방복귀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특히 용어 정의라든지 특히 특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는 없이 푸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는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올인원 기본 강의는 소방학기론, 소방복귀 전체적인 이론을 학습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커리라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풀이의 기반에 되는 이론을 가지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 커리입니다. 현재 2025년 대비 전면 개정 중에 있고요. 5월 초에 출간 예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압축 이론이 됩니다. 8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방대한 소방학기론, 소방복귀를 과목별 주요 키워드를 도식화해서 합격 노트 교재를 가지고 전 범위를 빠르게 재확인 정리하는 과정이 됩니다. 한 달 과정으로 과목별 전체 주요 키워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과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기출 마스터입니다. 최근 12여 년간 출제된 소방직 채용 시험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이 배운 이론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지 또 배우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한 동시에 타직렬 문제, 소방 문제와 기출 관련 문제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나왔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수 이론을 다시 학습하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다음은 객관식 과정이 되는데요. 기출 응용, 심화 문제, 시험 범위 내 미출제된 문제들을 가지고요. 기출에서 확장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고 실마리를 찾는 문제풀이 능력을 강화시키는, 키우는 과정이 됩니다. 6번째 디딤돌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전 범위 모의고사로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별 특징, 난이도별로 구분했고 다회차 모의고사를 통해서 진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시험을 쳐서 OMR 마킹도 하고 여러 변수를 경험함으로써 실제 시험에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째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과정으로서 실제 예상되는 난이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우리가 문제를 풀며 마지막을 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테마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험 기간 동안 어려워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주요 테마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수험 기간 미리 공지에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몇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방직 시험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정제, 가산점 인정기간 변동에 대한 입법 여부도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공채 합격 경쟁률은 17대 1이고요. 경채 합격 경쟁률은 7대 1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분명 도전하시는 수험생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채용 인원이 분명합니다. 다만 꿈꾸고 모든 것에 대해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합격의 기회는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란스럽고 외롭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위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저 김동준은 최선의 노력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준이었습니다.